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요. 정말 여름철 필수 생존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바로 에어컨 전기세 걱정은 좀 덜면서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, 그리고 또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인데요. 이제 곧 폭염 시작될 텐데 벌써부터 막 전기세 걱정되신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. 네,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. 전기세는 확 줄이고 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보가 있다면 확실하게 얻어가는 거죠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우선 많은 분들이 이게 절약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습관 중 하나가요. 잠깐 외출할 때도 에어컨을 껐다 켜는 거. 이거요. 혹시 이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? 네. 바로 그게 첫 번째로 짚어볼 흔한 오해인데요. 특히 요즘 많이 쓰시는 그 인버터형 에어컨 있잖아요. 이게 처음 켤 때 전력 소모가 제일 커요. 전원을 딱 켜고 나서 한 5분 정도? 이때 평소보다 전력 사용량이 거의 3배 가까이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목표 온도까지 실내를 빨리 시원하게 만들려고 실외기가 막 최대치로 돌거든요. 그 자동차 급출발할 때 기름 많이 먹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딱 그런 원리죠. 그래서 1시간 반, 그러니까 90분. 이 정도 짧은 외출이면 그냥 켜두는 게 전기세 면에서는 더 낫다는 거군요. 저 맨날 마트 갈 때 껐는데 괜히 껐네요. 네, 그럴 수 있죠. 그럼 이제 좀 몇 시간 이상 길게 집 비울 때만 끄는 게 좋겠어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그 제습 모드에 대한 건데요. 왠지 제습 이러면 전기를 좀 덜 쓸 것 같잖아요. 네, 그쵸.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냉방 모드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. 이게 냉방을 하든 제습을 하든 실외기는 똑같이 돌아가거든요. 실내로 보내는 찬바람 양만 좀 조절하는 거라서요. 그렇군요. 근데요, 그 장마철처럼 엄청 습할 때는 냉방보다는 제습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땐 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? 그냥 무조건 냉방만 트는 건 좀... 그거 좋은 질문이세요. 습도가 너무 높아서 불쾌할 때는 당연히 제습 모드가 도움이 되죠. 다만 처음부터 제습을 켜는 것보다는요. 우선 냉방 모드로 실내 온도를 충분히 좀 낮춰서 시원하게 만드신 다음에요. 그 다음에 제습 모드로 바꾸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. 먼저 시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습으로 유지하는 거군요. 네, 그렇게 하면 낮은 온도랑 적절한 습도를 같이 유지하면서 쾌적함이 더 오래 가거든요. 그러네요. 세 번째는 이건 진짜 저도 경험해 본 건데 바람 방향 설정.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으니까 바람 방향을 위쪽으로, 천장 쪽으로 해야. 그쵸? 그래야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지고 전기세도 아끼는 거죠. 예전에 에어컨 바로 앞에 제가 책장을 뒀었는데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? 했더니 딱 막고 있더라고요, 공기순환을. 네, 맞아요. 그 공기순환이 잘 돼야 에어컨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에너지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. 에어컨 앞을 가구 같은 걸로 막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리모컨에 보면 자동이나 스마트, AI 이런 기능 버튼들 있잖아요. 네네. 그 버튼들. 사실 잘 안 눌러보게 되던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? 그럼요. 그 모드를 딱 선택하면 에어컨이 알아서 실내 온도랑 습도를 감지해서요.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전을 해요. 우리가 막 일일이 온도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게 전력 소모를 관리해 주는 거죠.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여기에 암막 커튼 같은 걸로 햇빛을 좀 차단하면 실내 온도를 한 2, 3도 정도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. 필터 청소. 2주에 한 번씩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맞다. 필터. 그 먼지 끼면 진짜 바람 약해지던데요. 네, 맞아요. 필터에 먼지가 잔뜩 끼면 공기순환을 방해해서 냉방 효율이 뚝 떨어져요. 실제로 필터 청소만 잘해도 냉방 효율이 5% 이상 좋아지고 전기 소모는 거의 10%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어요. 와, 10%나요.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거죠? 네, 금방 하죠. 이건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러게요. 10분 투자로 전기세가 달라진다니 이건 꼭 해야겠네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정보. 바로 정부 지원금, 에너지 바우처인데요. 이거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이렇게 미리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맞습니다. 이게 지원 대상이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물론이고요.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있거나 또 임산부, 장애인,
중증 희길 질환자, 한부모 가족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. 와, 대상이 정말 다양하네요.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70만 원까지. 그것도 여름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 난방비까지 지원된다니 이거 정말 큰 혜택인데요. 네, 그렇죠.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신청하는 것도 신분증이랑 등본 가지고 주민센터 가면 뭐 3분이면 된다고 하니까 혹시 내가 조건에 해당되나 꼭 확인해 보셔야겠어요. 네, 맞아요. 작년에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. 조건이 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 진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들이었죠. 짧은 외출 시에는 에어컨 켜두기, 바람은 위로, 자동 모드 꼭 활용하기,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,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자격 확인까지. 네, 결국 핵심은 에어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만 이해하고 사용하는 습관을 살짝만 바꿔도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서 더 쾌적하고 또 알뜰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드는 셈입니다.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네 하는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 이건 당장 바꿔야겠다 싶은 습관도 있으셨을 거예요.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유용한 정보들 나만 알고 있기 아깝잖아요. 그쵸? 그럼요.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셔서 다 같이 시원하고 또 현명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름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.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